다음 발표는 연암대학교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어댑티브 러닝 기반의 연암 리빙랩 추진 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암대학의 김경수 교수입니다.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암 리빙랩 추진 체계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가 되겠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암 스마트 2023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것들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체계와 목표와 연계되도록 온라인신을 시켜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전은 국내 최고의 차세대 동업기술 선도대학, 인재상, 핵심 역량, 전략 목표들이 있었고요. 요것들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추진 체계의 사업명과 연계해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분야 현장 실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스마트 교육 혁신. 아마 농축산대학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농업이 기후와 환경의 챌린지를 많이 받아서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주요 전략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스마트의 각 약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각각 사업 추진 방향을 교육 플랫폼 혁신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 자원 관리까지 5개로 선정을 했고요. 그 바로 밑에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혁신 성과 지수를 역시 매치를 다 시켜놨습니다.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은 연암 스마트 2023에서 미션과 비전이 있고요. 각각 실행 과제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요 실행 과제들은 부서와 학과의 연간 평가 계획에 반영이 돼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혁신 지원 사업하고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재정 투자 계획을 하는 데 반영을 하고 그러면 성과 관리에 반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방금 그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결국 혁신 지원 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차세대 농업기술대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데이터 기반의, 예전의 국내 농업의 패러다임에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분야로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 스마트팜 분야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한 수요와 전문가는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현장 전문 기술 인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산업에도 저희가 스마트팜 융합이라는 분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으로 가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양쪽에 스마트팜에서 가장 핵심 기술은 센싱 기술입니다. 그리고 제어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아내서 결국은 스마트팜과 빅데이터들을 잘 교육시키고 전문가를 키울 거냐 하는 부분들이 과제였습니다. 다시 이제 뭐 반복을 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인테그레이션 통합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입학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목숨 거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재학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결국 전문대학은 취업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입학에서부터 재학 졸업까지를 어떻게 잘 연계하고 끊임없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암대학교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그 교육 플랫폼을 혁신해서 대학 교육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산업체 수요에 미트시키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입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졸업까지 또 취업 입학 충원율, 취업률까지를 다 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플랫폼 구성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교육 수요자는 당연히 학생, 산업체, 지역사회가 되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그 발표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직무 역량 기반의 전공 교육 과정과 핵심 역량 기반의 교양 교육 과정을 같이 놓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 저희도 마찬가지로 3개 큰 카테고리가 있고 9개까지 하위 역량이 있고요. 140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보스 방식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사후, 학기 초, 학기 말에 핵심 역량 진단을 해서
어느 교과목이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고 어느 교과목이 아주 미흡하냐에 따라서 신설, 개선, 폐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주기 전문대 혁신조직 추진 기간 동안 한 3단계의 로드맵을 구축을 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융합교육 플랫폼을 좀 고도화시켜보자. 두 번째로는 산학연 연계교육 플랫폼도 역시 구축해서 돌아가도록 하자. 세 번째 이제 뒷장에 제가 설명드릴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의 문제 해결 역량을 늘리는 연합 리빙랩의 추진 체계를 좀 구축해 보자라고 3단계를 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찬가지로 저희 교과목 정규 교과목에는 직무 역량 진단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이 끝나면 사후 진단을 해서 얼마나 향상도를 했는지를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QA는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대표 프로그램을 해서 융합교육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들은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잘 준비되고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저희는 사실은 전공 직무 역량 모델, 학생 핵심 역량 모델을 다 같이 보면서 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실은 잡맵입니다. 저희들은 직업을 먼저 선정하게 하고 그 직업을 선택해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인재개발 유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커리어 패스를 만들게 하고 컨텐츠 마켓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닷컴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 직업을 정의하고 직무를 정의한 다음에 듀티 차원의 정리들을 해서 요것들이 공통 교과목과 개별 교과목, 융합 교과목에 이제 녹아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각각의 내용 수업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타스크 단계 KSA를 다 했던 것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은 환경 요구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핵심 역량 진단, 교과목도 마찬가지로 직무 사전 전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파일, 그다음에 운영 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들이 정경교육 과정 개발을 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준 거죠. 예를 들면 채소, 작물 재배의 원이 되겠다. 그러면 그것들에 필요한 직무가 무엇이고, 뭐 자격증, 그 다음에 공통된 직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교과목을 선발을 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핵심 역량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9가지 핵심 역량에 연계되도록 했습니다.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 참 이런 교과목을 처음 했을 때 조금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 전문대생이 과연 생활과 통계, 기업과 사회, 기술과 경제를 이해할 거냐. 두 번째로 여기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전 기반 과정이 스마트팜의 전공 교과목 중에 하나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이런 것들의 사전 기반 교육이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컨텐츠 마켓을 보시면 컨텐츠 마켓이라는 개념은 수요자가 마음대로 마켓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듯이 저희들이 공통 계열, 직군, 융복합 전공을 공통 교과목으로 내면 계열 전공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저희는 가드닝 전공이 있습니다. 또 조경 전공이 있는데 그 친구들 둘 다 베이직 CAD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CAD를 그냥 둘이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본인들이 여기 보시면 계열 전공이 위에 있지만 어찌 보면 학생들의 캐리어 패스는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들이 계열별 융합교육 캐리어 패스를 구축한 사례고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 구축가를 내가 결정을 했다면 이런 패스를 따라서 가는 거고 이게 전부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수만 되어 있고 본인들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는 조금 다른 것이 1학년 1학기 땐 전공으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1학년 1학기에 들어오면 전 학생이 자랑스러운 연함이라는 교과목, 전공 탐색, 자기 주도적인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1학기 동안의 전강 필수 과정을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 직업과 그것에 맞는 내 필요한 전공들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1학년 2학기 때 전공이 배정되고 이런 수업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74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는 산학연이라는
교육과정 콘텐츠 마켓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밑에 연합 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과 리빙랩 커뮤니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리빙랩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산학 연예인이 필요한 교육 니드, 요구, 생생한 트렌드 이것들이 이 과정에 다 녹아들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현장 과제를 해결하면서 왜 이 전공이 필요한지 또는 우리 전공 커리큘럼에 없는 교과목도 학생들이 개설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체계는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생, 산업체, 공유와 협업 그리고 ICC 기업 협업센터가 에코시스템이 돼서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이 세 개 계열의 이러한 운영 체계들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스마트원의 계열에서는 스마트원의 리빙랩이라고 명칭을 짓고 하고 있고요. 스마트 축산 계열의 학과는 스마트 축산 리빙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또 동물보호 계열이 있지만 동물보호 리빙랩이 있고요. 여기서 학생, 교수, 산업체 대표들, 산업체 AB, 연구 기술자, 지방자치단체들, 정부기관들과 같이 이러한 그 거버넌스와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리빙랩이 잘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메타버스 기반의 융합교육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준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 이제 그런 쪽에 컨소시엄에 다 들어가서 지금 몇 가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본격적인 뭐 수업에 적용하기보다는 비교과에 저희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 리빙랩은 실제로 현장의 이슈를 발견해서 현장의 이슈를 준 산업체의 관련 스폰서들과 같이 과제를 연구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현업 전문가 또는 그 저희들의 조력자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리빙랩에 대해서 좀 반복된 설명이 나오는데요. 리빙랩이라는 것은 하여튼 현장에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놓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산업체의 현장의 이슈를 발굴해서 같이 학습하고 같이 연구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교육 플랫폼입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뭐 긴가민가 처음에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들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또 현장의 애로 기술을 또 학생들을 같이 듣게 하고 학생들은 같이 연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학생들이 미리 이제 스파링을 다 하는 거죠. 현장에 대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보니까 얘가 좀 똑똑하다 하면 산업체가 저희 학생들을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합 리빙랩 운영 체계를 올 3월에 전문교육 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전문 학사, 전공 심화, 전문교육 석사라고 한 축으로 온라인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학사 때 스마트팜 융합 전공 신산업에서 시범적으로 2022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전면적으로 링크 3.0을 포함해서 전공 심화 그 다음에 전문교수 석사까지 연합 리빙랩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1년간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은 인재 양성 유형이라는 것들을 레벨별로 구별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스마트팜 리빙랩 신산업에서 했던 것들의 내용을 보면 2학년 때 했습니다. 2학년 1학기, 작년 1학기였죠. 어드벤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그 관련된 원인을 좀 분석하고 이런 게까지를 1학기를 하게 하면 하계 현장 실습 학기제 때 그 과제를 내줬던 산업체에 가서 실제로 현장 실습 과제 선정한 것을 설명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직접 확인하고 뭐 예를 들면 그 메론 삼색 메론 농장에서 삼색 메론이 그 뭐 크기만 크지만 무슨 당도가 뭐 약하다든지 그럼 크기도 크고 당도도 더 강한 것들을 어떻게 재배하고 만들 거냐 유리 온실의 스마트팜에서 뭐 그런 과제들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2학기에는 바로 성과 창출력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실제로 실험적으로 그 크기가 크고 당도가 몇 점 0 이상인 삼색 메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도 하고 그 산업체 피드백도 해주고 그래서 우수사례가 되면 이제 성과 확산도 하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스마트팜 현장 전문가 양성이라고 해서 다시 이런 인재개발 양성 유형들을
5가지를 추가해서 캐리어 패스에 넣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LMS 시스템에 이런 캐리어 패스가 전문학사, 전공심화, 전문직 석사까지 다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자기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면 너 지금 그 캐리어 패스에서 몇 프로를 완성했다. 너 몇 프로가 부족하다. 너 좀 비교과를 좀 해야 돼.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추진 체계도 만들고 대표 프로그램도 개발했고 부분들 운영을 했고 피드백을 했고 개선 보완의 노력을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결과는 성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신입생 충원율은 계속 2022년도까지 100%를 달성했고요. 취업률도 저희가 2년 연속 권역별 취업률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교육 만족도도 받아보면 교육 과정과 교육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해서 잘 매년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성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 교육의 혁신 성과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 뭐 그건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신입생 충원 100%를 유지하고 대학 교육 품질을 계속 제고하고 산업체 수요를 놓치지 않고 또 대학을 둘러싸는 환경과 트렌드를 앞서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학생 취창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뭐 LG 데이도 하고 있고 대학 리크루트도 다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에 대해서 산업체가 선호도가 향상이 되고, 그래서 취업률이 좋아지고 또 대학 브랜드가 높아지면 또 입학 충원율이 또 잘 유지가 되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지금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마지막에 보여주신 성과 도출이 뭐 앞서서 이제 제시해 주신 그 체계적인 설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실제 그 컨텐츠 마켓에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 설계를 해서 현장 실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계신데, 그 리빙랩을 운영하실 때 구체적으로 산업체 인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그 자문이라 그럽니까? 가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 확인도 하고 하는, 그 다음에 외부 위원으로 날라와서 캡스톤 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분들을 현업 조력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이미 우리 저희 스마트팜 위원회가 다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멤버가 될 거예요. 한 20분 정도.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본인들의 과제, 아젠다들을 설명하게 하고 2개 내지 3개를 가지고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그 아젠다를 설정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그분, 그 숙제를 준 그분이 직접적으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디베이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더 중요한 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그분도 간을 보는 거거든요. 이 학생들 중에 요 친구 좀 똑똑하다 하면 뭐 그분도 뭐 당연히 채용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렇게 어드밴스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연암대학교 김경수 단장님 발표 감사합니다.